네, 한 주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마감에 박현상 유한태증권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수급 동향 먼저 살펴보기 전에 시장 상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하락과 함께 코스닥 낙폭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 금요일장 흐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일단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좀 가는 종목이 더 가는 네. 일종의 시장이 포모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어제 많이는 아니지만 미국 국채 금리도 좀 빠지긴 빠졌고 네. 그러면은 일부 성장주 단, 특히 뭐 바이오 단이라든지 2차 전지 단으로도 일부 돈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안 들어오고 있는 시장이 안타까운 거죠. 일단 조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당황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장은 2,600이 넘었는데 내 계좌는 왜 이러지? 그 현장 분위기도 그렇게 거의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투자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포모 현상이 좀 짙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 주 동안 수급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외국인은 네. 샀죠. 샀는데도 잘 안 움직여요. 잘. 네. 좀 잠깐 화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외국인이 8,600억 정도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많이 매수할 때는 5천억, 1조씩 매수를 하지만 좀 반갑기도 하죠. 네. 그리고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는 4,700억 정도 매수.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 보시면 이번 상승을 이용해서 웬만한 종목들을 팔고 계십니다. 1조 4천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아마 수급 보시면은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걸쭉한 대형주들을 매도하고 있다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 코스닥 보시면은요. 이번 주는 똑같습니다. 외인 기관이 양 시장을 쌍끌이로 매수 중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395 그리고 기관 투자가는 1,500억 정도, 개인 투자자만 900억 정도를 매도를 하는데 오늘 살펴보시면 코스닥을 지금 1,600억 정도 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 산 거 한꺼번에 다 파는 거예요, 지금. 조금 이게 지금 종목 장세일 수도 있고 혹은 섹터 로테이션일 수도 있다고 그럴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 건전한 순환매가 우리가 돈 벌기는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전한 순환매가 아닌 물론 이 장이 나쁘다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일단 오늘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제가 써드린 거 좀 같이 말씀드리면은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월요일 날 깜짝 놀랐죠. 미국과 중국 긴급하게 그러니까요. 관세를 빠르게. 90일. 네. 그렇죠. 뭐 일각에서는 외신 보도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50에서 60% 정도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있었는데 100% 이상을 낮췄으니까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미국발 호재 당연히 좋았던 거 말씀을 드릴 텐데 그리고 그 정도에서 조금 시장이 약간 쉬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저 포함해서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트럼프가 사우디를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블랙엘, 그러니까는 엔비디아 반도체를 사주면서 네. 그리고 투자가 대규모 투자, 조단위 투자잖아요. 800조인가요? 투자가 나오면서 시장이 비슷하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고 아시아 증시, 뭐 홍콩이라든지 일본, 대만 이런 주식 차트 열어보시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우리가 적당한 조정이라든지 혹은 어떤 것들이 나올 때 그때 우리가 매수라고 혹은 적당한 가격이 있을 때 매수했던 우리의 습성상 지금 쭉 꾸준하게 올라가는 시장 자체가 약간은 다소 좀 낯설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수는 무난했지만 이 섹터 말씀을 드린 대로 섹터별 변동성 월요일, 화요일 넘어올 때 무슨 얘기 가장 많이 하셨나요? 방산, 조선, 주도주 이탈하나요? 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IT 사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IT를 샀으면 어제 차익 실현이 바로 나왔죠. 그러면은 기존 주도주를 버리고 IT로 갔을 때 그 수급 자체는 굉장히 영민한 수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약간 쉴 것 같으니까 특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주는 어제까지 실적 발표 시즌이 마무리가 됐죠. 그 실적 시즌까지 같이 진행되는 중에 다소 과하게 쏠림이 진행됐다라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뭐 트럼프 풋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섹터별 변동성은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 봐야겠고요. 이번 주 이제 코스피 매수 상위 종목들부터 좀 볼까요? 네, 일단 아마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랑 제가 자료를 숫자만 틀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잠깐 자료 보여주시면은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예상
답게 하이닉스. 6,130억 네. 하이닉스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도 날아가고 있죠. 그리고 HD 현대 미포, 현대 일렉 순으로 매수했다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기관 투자가 보시면 쌍끌이로 같이 나와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외인 기관 쌍끌이로 매수한 것 치곤 삼성전자가 그대로예요. 대부분 월, 화, 수 넘어올 때 삼성전자 이런 시각도 있었어요. 저희 현장에서도 느껴는 게 네. 시장이 개인 투자자들을 울리게 간다는 전제가 맞다면 3점만 또 땡기는 거 아닌가. 다른 거 눌리고 실질적으로 월화는 그런 시장이 진행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넘어오면서 다시 주도주가 돌릴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 보시면 HMM, 한미약품, 두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 보시면은 그나마 오늘은 좋습니다. 현대로템. 현대로템 올라왔기 때문에 네. 1,700억 정도 매수. 그리고 셀트리온, SK텔레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SK텔레콤이죠. 기술적으로 열어보시면 줄줄줄줄 세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1분기 실적은 잘 나왔어요. 뭐 당연히 잘 나왔을 거고요. 그런데 2분기에 대한 불확실성, 그쵸, 그리고 네. 가입자 이탈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과징금 규모에 대한 우려. 시장에서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려가 나오고 우려가 5개 있으면 하나 둘씩 해결이 되면서 조금씩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아직은 그런 규모라든지 이탈자 부분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관망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나온 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코스닥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코스닥은 이번 주 재밌습니다. 외국인 보시면은 JYP, 그럴 수 있죠. JYP가 꼴찌였는데 네. 얼마 전 실적 발표를 하고 IR을 했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컨센 부합이 나왔고 2분기가 스트레이키즈 돌아온다고 이제 하면서 2분기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왔다. 그리고 보시면은 기관도 쌍끌이에요. 그리고 D&D, 파마텍, 비만 계속 가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고민이 시작을 되는 겁니다. 외국인이 그렇게 안 썼었던 에코프로 그룹주를 이번 주부터 그러네요. 조금씩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장기적으로 좀 습성이 좀 있긴 있는데 오랜만에 봤어요. 외국인이 에코프로 그룹주에 들어온 거는. 오늘도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부분을 미리 좀 캐치를 해보시는 거 어떨까. 물론 이게 지금 사시라 마시라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게 아니고 관심 종목권에는 넣어두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기관 투자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굉장히 세게 올라갔고요. JYP엔터 아까 말씀을 드렸고 VT,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순이에요. 그러면 외국인 기관 쌍끌이가 에코프로 BM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참고 삼아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개인 투자자 보시면 살만한 거 사셨습니다. 알테오젠, 루닛, 클래시스, 고영, 원일 TNI 신규 상장주 빼놓고는 그래도 실체가 어느 정도 있고 그렇지만 조금은 빠졌었던 종목. 그래서 좀 다음 주에는 좀 바람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이제 알테오젠과 바이오와 에코프로비의 반등이 나오는 이런 좀 코스닥이 좀 소외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일종의 바람을 아닌 속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가 모처럼 에코프로 그룹주를 매수했다는 점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어떤 일정을 봐야 될지 여쭤볼 텐데 지난주 주간 마감은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협상에 주목을 했다면 이번 주말은 어디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일단 지난주 말씀드린 거 잠깐 복귀해 보시면 네. CPI는 괜찮을 것 같다. 유가가 빠져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나왔는데 지금 잠깐 자료를 볼게요. 이번 주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크게 매크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네요. 왜냐면은 중국 소매 판매 산업 생산인데 만약에 잘 안 좋게 나오더라도 지금 요거를 봐야 되는 이유는 화장품 업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중국 성장성을 봐야 되는데 지금 중국 GDP가 5% 왔다 갔다 성장 목표를 처일랑 말랑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면은 여기서 아마도 또 신규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거 있고요. 컴퓨텍스 2025라 그래 대만에서 개최가 될 텐데 오랜만에 박람회가 있으니까 AI 쪽 반도체 쪽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4월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 경기선행지수 발표. 그리고 20일 날 보시면은 삼성전자 배당금 지급이 됩니다. 이게 이런 이슈로 왜 넣어놨나 하실 텐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배당금이 원화로 우리가 받게 되면은 환율의 일부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삼성전자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주식을 오래 해줬던 분이기 때문에 일종의 자금들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는 부분도 역시 체크 포인트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1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 발표하는 건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은요. 22일 날 조금 봐야 될 텐데 S&P 글로벌 제조업 서비스업 PMI 가끔 이 PMI 서비스업 PMI 제조업 PMI 때문에 시장이 잠깐 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 22일자 한번 살펴보시고요. 23일 보시면 미국의 4월 신규 주택 판매 예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화장품 섹터와 관련해서 중국 경제 지표들 좀 챙겨 보셔야겠고요. 미국 경기 지표들도 요즘에 뭐 작은 것들도 좀 관심이 크기 때문에 잘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 저희가 어떻게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제가 오늘 써드린 거가 네. 들으시면 웃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그럴 말 써는 원론적인 얘기 네.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잠깐 잘해보시면은요. 실적 시즌이 마무리됐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 시장 복귀해 보시면 조선이 잘 나와서 다른 종목들을 찾았고 지난주는 방산이 잘 나와서 찾았고 그럼 1분기 실적이 어제까지 마감이 돼서 레포트가 나오는 종목 안 나오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데 1분기 실적을 호실적으로 나온 중소형 주단을 미리 샀는데 안 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시장은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을 집중하고 있다가 이제 내러티브 시즌으로 좀 바뀌고 있는 중이긴 하죠. 그리고 오늘 삼양식품 보시면은 불닭이 폭발을 했죠, 완전히. 네. 그 정도로 강한 포모가 강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매매를 빨리 하려고 호실적 종목만 찾아서 그걸 세게 들어가는 순간 다음 분기에 가면은 또 헛헛한 거죠. 지금 시장 분위기가 매일 바뀌는 게 아니고 지금은 큰 터널이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반적으로 덮여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는 진정되고 있는데 2차, 3차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중국이랑. 그러면 그때까지 시장을 막 억누를 만한 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얼만큼 잘 골라야 되는데 옆집 영희 엄마가 봤더니 삼양식품 옛날에 투자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네.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빠른 손바뀜, 빨리 들어가시는 분들이 진짜 빠른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니면 판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원래 원칙을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주도 섹터 기존에 알고 계셨던 거 있잖아요. 조선방산 이쪽은 실적이 지났어요. 지나면은 제가 요 한 3일 그 움직임을 보니까 주요 이평선에 빠지면 빠르게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올라오면 또 팔아요. 뭡니까? 박스권이라든지 혹은 다음 분기 좋은 건 알고 있지만 나는 매매를 통해서 득할래라는 세력이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되는 중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포모입니다. 포모. 이 포모는요. 저희 주간 마감 시간 때 가장 최근에 말씀드린 게 한화그룹주 기억나십니까? 한 두세 달 정도 됐죠. 그리고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살 기회 있었지 않습니까? 충분히 살 기회를 줍니다. 저희도 현장에서도. 그런데 여기서 포모에 빠지지 않게 그럴싸하게 얘기하면 조금만 사자 얘기합니다. 그죠? 조금만 사면은 다음날 음봉 한 번이 또 털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원칙 고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쫓아잡았을 때, 어땠을 때, 나의 과거의 경험적인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저의 경험과 우리 시청자분들의 경험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제가 최근에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냐면 역시 중목은 묻어둬야 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죠. 그 같은 말을 했던 분이 그 전에는요. 우리 주식은 단타해나 봐요. 그러죠. 네. 시즌이 바뀌는 거죠. 이미 시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올라와서 내가 과거에 째려봤던 주식이 이만큼 올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즌은요 또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내러티브 시즌은 아마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 보시면 어제부터 2240 찍은 다음에 살살살살 밀리잖아요. 밀리는데 안 좋았던 건 확 빠지고 좋은 것 중에서 다 가는 게 아니고 오늘 음식료 보세요. 빙그레 빠지고 삼양식품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롱숏이 들어가고 있는 여러 가지가 계속 플레이가 되고 있는데 우리 투자자분들 저를 포함해서요. 과거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주식의 현상을 가지고 빨리 매매를 하는 습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클이 바뀌지 않습니까? 또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고요. 마지막 이게 이거죠. 시장 쉬어갈 시에 일부 테마성 순환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쉴 때는 어제부터 로봇이 움직였고 LNG가 오늘 움직이기 네. 시작을 하고 그렇죠.
또 어제 기억해보면 또 유리기판도 움직이기도 하고 조금은 우리가 한 내러티브 했던 것들도 충분히 매매가리 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도 움직이고요. 많이 빠져 있거든요. 일부는 그쪽에서도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조금씩 하셔도 나쁘지 않은 환경이라고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꾸준히 올랐다가 지금 살짝 주춤해진 시장 상황입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